진짜 그 나라의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대본에는 우리 한강 작가, 우리 강희 작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유, 그 뭐 저희 같은 홈쇼핑 방송이 진짜 대한민국의 이게 최고의 앞으로 주목받는 문호가 되실 분이고, 용산에서 초대도 못 받는 이런 탄압을 그냥 스스로 당당하게 이겨나가시는, 그리고, 뭐랄까, 100만 부가 넘어서는, 한 일주일 만에 100만 부가 넘었다 그래요. 네. 지금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판권 구매가 들어오고 있어서 혼자서 우리나라 그 문학을 살리고 계신 분이야. 100만 권이면 웬만한 중형 출판사 1년에 그 출판하는 양과 같은 양인 건데 그걸 일주일 만에 지금 뽑아내셨거든요. 이런 그 위대한 강희 작가를 폄하하고 노벨상에 항의를 하는 이런 미친 사람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결국 어저께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MBC 앵커 멘트,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세상이 깜깜한 밤입니다. 라는 첫 멘트가 진짜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관련해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죠.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김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뭔 소리야, 이씨.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라는 것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너무 뻔뻔해서 뭐라고 변명을 못 하겠어요. 이 공식 브리핑으로 검찰이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관련해서 기자들이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데 아주 핑계들이 족 같거든요. 네. 아니,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족 같다고. 주옥 같았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하나하나 브리핑을 좀 하면서 볼게요. 자, 4년 반 동안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있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번을 청구해서 73곳을 영장을 집행했다. 관련자들에 관해서는. 그렇죠. 관련자들에 관해서. 관련자들만 73번을 집행을 했는데, 정작 주범인 김건희한테는 전부 다, 쟤들 핑계는 그래요.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대. 기각됐대. 맞아.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지만, 기각이 됐대요. 그래서, 이 나쁜 새끼들 하고 믿을 뻔했어. 청구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럼 구란가요? 그런 거죠. 또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뻔뻔하게 할 수 있죠? 탄핵 사유죠. 네. 검사라는 것들이 다른 사람은 다 쥐잡듯이 잡아놓고 집이고 통장이고 뭐 관련된 사람들 것까지 다 털어놓고 정작 김건희는 털질 않았어요. 근데 털라고 했는데 기각됐다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여기 얘기가 더 웃긴 게 사건의 무거움, 예민함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했다. 수사를 왜 안 했냐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수사를 전임자가 해놓은 거를 여기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JTBC 통해서 다 봤는데 자기는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억울하대요. 심지어 통정매매에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거 조사를 안 했냐 그러지. 본인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진술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딴 사람들이 해놓은 서면 진술이나 구두 진술, 녹취 이런 증언들은 뭐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만 하면은 괜찮은 거야? 우리 이진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시장 판사가 지가 알아가지고 너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명예훼손이라든지 사람들의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해주는 법조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친 거예요? 김건희가 70이야 80이야 기껏 10년 전이라고 해봐야 40초반이야 40초반. 근데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건희의 기억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배려 그 왜 넘치게 챙겨주네요. 김건희 기억력만 고려해줘요, 왜? 응?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억은 다 개무시하는 거고 정작 본인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김 여사를 주식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 주식 거래를 많이 하면 일반 지식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시세 조정 사범으로 이게 아, 시세 조정 사범과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오래간만에 조퇴하고 싶은 마음이. 나 오늘 이 방송 계속 하다가 어제도 사실 혈압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와, 씨. 저도 지금 혈압약 새로 먹고 있어요. 아, 여기 다 혈압약 먹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저 혈압약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 여사는 풍문을 듣고 그게 증권사에다 전화했잖아. 뭐 때려주세요. 뭐 팔라 그러면 파고 살라 그러면 했잖아. 그 풍문을 듣고 와서 증권사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응? 수십억 원을 자기 돈을 꽂아서 발라놓고 지점장이나 직원들을 그렇게 닥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용당해서 돈을 벌었을 뿐이라는 거야. 아니, 이용당해서 돈 번 게 뭔 죄예요? 우리 여사님은 이용당해서, 활용당해서 본인은 기억도 못하는데 어머님과 합쳐서 23억 원이 통장에 꽂혔을 뿐인데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나요? 난 정말 그렇게 죄 없이 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러고 싶어요. 저는 18년 전에 미납한 세금이 갑자기 지금 다시 고지가 와가지고 머리가 막 얼얼하고 아파요. 우울해요. 나는 진짜 18년 전에 그런 세금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자까지 빵빵하게 다 붙여갖고 다음 달에 월급에 차압 붙인다고 통지를 보내오셨어요. 이 국가가. 그런데 돈을 23억을 벌었는데도 세금이나 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왜 평상시에 그러면 갈등이 됐으면 수심위 같은 거 하더니 왜 고려하지 않았냐. 수심위가 짧은 동안 판단하는 거가 저희가 책임을 미루게 되는 행동이 된다. 야, 시발놈들이 터진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수심위에 걸렸다가 기소하세요 그러면 더 쪽팔릴까봐 수심위로 안 보내놓고. 왜?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 너무 증거가 많잖아. 죄가 많으니까. 이런 답변을 지금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진보 방송이나 JTBC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내용 2년, 3년 동안을 다 들어서 웬만한 관심 있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뉴스 발표만 이대로 검찰 발표만 들어본 사람은 정말 김건희가 죄 없이 무고하게 지난 몇 년 동안 고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고생 안 했어.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은 게 한 번도 없다고. 뭐 이번에 갔던 황제 조사? 휴대폰 다 맡기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게 콜 받아서 갔던 그 조사?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김건희가 미리 진술서를 냈더라고. 그 진술서를 보고 그냥 물어본 거야.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였지, 뭔가 새로운 내용에 대한, 뭔가 그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왔던 의혹에 대한 질문 따위는 아예 없었어. 그냥 김건희가 내놓은 답안을 보고 그걸 앞에서 읽으면서 재차 물어보는 거에서 끝났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얼마나 헤쳐먹었느냐는 거거든. 그래서 김건희는 도대체 얼마를 헤쳐먹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검찰에서 확인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줄 그럼 건데? 피해자가 해야 돼? 그래서 이 건은 주범들에 대한 사건에서 액수를 산정하지 못한다. 왜? 부정확하게 산정하면 더 큰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부정확해도 산정을 하라고.
아니, 주가 조작범을 처벌을 했으면,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때리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지. 주가 조작을 했는데 범죄 수익은 그냥 네가 다 가지세요. 아니 이런 법 집행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이런 얘기를 정말 차분하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이 뻔뻔한 철문피들, 얘들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면 탄탄대로로 차장검사 되고 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될 놈들이거든요. 얼굴을 한번 박제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고 김민석 의원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고요. 네. 조상원 이 사람이 이번에 발표를 했었던 이번에 언론 발표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죠. 그러니까 1차장 검사는 비율백을 수사를 했고요. 4차장 검사가 새로 와서 이걸 맡아가지고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부장검사로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주범이 맨 오른쪽에 있는 최재훈 부장검사입니다. 검찰은 그거 아시죠? 부장 다음이 차장, 부장 위에 차장인 거. 왜 그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는데, 직제를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 순서대로 높은 놈이에요. 책임져야 될 게 요 순서대로 죄질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이창수 또라이죠? 딱 그랬더니 검찰에 그런 사람 수두룩빽빽한데? 걔가 나진 않는 거죠? 특별히 또라이는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만 검사가 되는 건가 아니면 검찰 조직에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같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새끼들이 정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진짜 또라이잖아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하게 또라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진짜. 그래서 내가 검찰은 반드시 해체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모든 공범들이 다 실형을 받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김건희는 사실상 압수수색도 안 받았고 계좌도 안 털렸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사도 황제 조사 하나 받은 거 말고는 서면 조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열받으시죠?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일사부재일의 원칙에는 그건 재판의 경우고 재판 안 갔잖아요. 그렇죠. 검찰 차원에서 불기소해버렸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 조사해서 새로 혐의 올리면은 뭐다?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희망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께서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련된 공소시효를 임기 말까지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아마 본회의를 거쳐서 끝나게 되면 1차는 이걸로 해갖고 더 이상 손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래. 해보자고. 해보자고. 하지만 2차, 제가 말씀드렸죠? 1차 때는 조금 어벙하게 참가를 하다가 2차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아예 주도를 했고, 또 대놓고 통정 매매를 한 증거들이 남아있는 2차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을 해갖고, 이거를 반드시 처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리한 검찰이, 똑똑한 검찰이 마지막에 다시 여기에 이빨을 받고 내가 살겠다라고 할 여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열이 받으시겠지만 단죄를 할 수 있는 법적 기회는 남아있다. 김건희 이제 민주당이 그 법안 통과를 시키게 되면 대놓고 편하게 잠 못 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쉽게 끝나면 재미없지. 그리고 네가 마음고생을 우리의 목표는 그거잖아요. 한 끼에 깔끔하게 고통 없이 죽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남은 인생 자체가 다 고통으로 점철되도록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소풍 가면 제일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숨은 보물찾기. 난 보물찾기 근데 젬병이라서요. 음.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심지어 땅에다 묻어놔도 그걸 파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코야? 약간 그 트러플 찾는 삼십년. 돼지 비슷하지. 그래서, 찾는 돼지는 뭐야? 그래서 어디다가 파묻어놨든 어디 저수지에다가 물을 타놨든지 간에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기가 막거든요. 다만 본인 돈은 자꾸 잊어버린다. 남의 돈은 제가 철저히 잘 찾기 때문에 네, 찾기만 하고 자기 돈은 못 만들지만 네. 저는 남는 게 무보수로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무보수라도 없고 김건희 용이야. 숨은 자산 그 찾아내기 운동본부 내지는 조사본부 이런데 만들어 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철저하게 계좌 몇 군데만 연결고리로 따라가면 다 할 수 있어요. 아쉽다. 제가 만약에 정치를 했었으면 수석 보좌관님 시키는 건데 아쉽네요.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 세월을 그렇게 보좌관처럼 사용해 주실 정치인을 구합니다. 어? 그런 사람을 구합니다. 아니야, 예. 그게 이제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특검 생기고 본격적으로 환수운동본부 이런 거 생기면 제가 나서서 자원봉사 해갖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청구한 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걸로써 검찰이 검찰 발표를 했던 아까 그 세 마리들은 대놓고 위증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관련된 내용 단독 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로. 네, MBC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검찰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도이치 사건이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그 압수수색 영장 안에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니들이 불기소 처분한 거잖아. 그것과 관련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영장 신청한 적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어? 기각됐다. 기각됐다고. 기각됐다. 이거 완전 워딩이 다른데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돈 낸 애들 그 명단하고 금액하고 계좌 관련된 정보를 달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기각시킨 사유가 뭔지 아세요? 기다리면 줄 텐데 근데 왜 영장을 넣고 그래? 그래서 기각을 시켰어요. 기각을 시켜줬는데 기다려도 안 줬어. 이게 뭔 영장이냐고. 이거 하나하나 파보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얘는.